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극단적인 시기에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 한 여성이 비극적인 상황에 내몰린 후 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을 표현하기에 이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을 것 같네요. 메리앤 베반은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칭호를 받아들였습니다.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보통 그렇듯이 그녀의 이야기도 시장은 정말 평범합니다. 메리앤 웹스터의 출생은 1874년 런던이었고 무려 7남매와 함께 자랐죠. 그녀는 예쁘고 건강하고 명랑한 소녀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그녀는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29살에 토마스 베반이란 남자와 결혼했죠. 그들은 2명의 딸과 2명의 아들을 두었고 이 젊은 커플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삶을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메리앤의 건강 문제는 처음에는 심각해 보이지 않았어요. 결혼 반지가 꽉 끼기 시작했고 신발 사이즈가 커져갔죠. 하지만 손가락과 발이 붓는 건 출산 후라면 꽤 평범한 증상들입니다. 피곤함, 수면장애, 그리고 손의 무감각 이런 것들도 그녀가 가족을 돌보느라 집안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 쉽게 일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녀는 이런 초기 증상에 신경도 쓰지 않았죠. 외모의 변화가 눈에 띄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녀의 미간뼈, 턱, 코는 점점 커졌고 치아 간격도 점점 더 넓어졌어요. 처음엔 의사들도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얼굴은 급격히 변하고 있었고 피부는 더 두껍고 거칠어졌으며 목소리는 점점 더 깊어지고 쉬었어요. 예전의 미모는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고 전반적인 건강도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관절 통증, 시력 악화, 편두통 등이 메리앤에게는 너무 익숙해졌죠. 이 불쌍한 여자가 가지고 있는 아주 희귀한 병은 말단 비대증이었습니다. 매년 100만 명당 겨우 3명 정도가 이 진단을 받죠. 이 질병은 호르몬 장애로 주로 뇌하수체의 양성 종양에 의해 발생합니다. 뇌 밑에 작은 분비선인 이것은 다른 호르몬을 분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방해하는 종양이 있다면 과도한 양의 성장 호르몬이 체내에 방출되어 연조직과 뼈에 비정상적인 성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말단 비대증은 수술, 뇌하수체 방사선 치료, 약물 치료 또는 여러 방법들의 조합으로 성공적으로 치료되고 있습니다. 초기에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관건이죠. 그렇게 흔치 않은 병이고 신체적인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서 증상을 다른 원인 때문인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를 받기만 하면 금방 회복될 겁니다. 불행하게도 메리앤 베반이 살던 20세기에는 그 병에 대한 치료나 성공적인 치료법이 없었죠. 그래서 그 병을 안고 사는 것이 그녀의 운명이 되었고 어떻게든 그 증상을 참아내야 했습니다. 메리앤의 남편은 결혼 생활 11년 내내 메리앤에게 사랑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914년에 그가 사망한 후 메리앤은 거의 무일푼으로 4명의 아이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900년대 초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차별적인 대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공정한 노동법이 있기 훨씬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어떤 사업체가 눈에 띄게 흉측한 그녀를 그냥 평범한 직원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인류가 별로 인도주의적이지 않았던 시기에 통하던 대로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불치병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남겨진 아내와 그 자녀들의 소입원이 되었어요. 그녀는 영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 뽑기 대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다시 말하지만 이건 20세기 초 이야기라 오늘날에는 상상할 수 없는 공격적인 것들이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우승자에게 상금이 주어졌고 메리앤은 그녀의 모험을 하기로 했죠. 우승하기는 쉬웠습니다. 그녀의 외모는 다른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독보적이었으니까요. 그 후 베반은 온 가족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이 유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20년 그녀는 미국인 쇼맨 사무엘 건퍼츠로부터 어떤 제안을 받았습니다. 코니 아일랜드의 드림랜드 사이드쇼에서 일하자는 거였죠. 다른 말로 하면 그녀에게 괴물쇼의 일부가 되자고 한 거예요. 대중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여러 질병이나 기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하자고요. 쇼에는 거인과 난쟁이, 턱수염을 기른 부인, 거대한 뚱보, 뱀꾼, 샴쌍둥이, 온몸에 문신이 뒤덮인 선원들 등 여러 괴물들이 있었어요. 이것만 봐도 당시 그들을 어떻게 꾸며 관중들에게 어떻게 소개했을지 짐작이 되시죠?
믿거나 말거나 괴짜 쇼는 16세기 영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대중들은 신체적인 기형을 가진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호기심을 사업가들은 이윤을 낼 기회라고 생각했고요. 쇼맨들은 특이하거나 무서운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들과 함께 유럽을 돌았습니다. 그들은 쇼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위해 싼 티켓을 팔았죠. 19세기 중반 무렵 괴짜 쇼가 맹위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아이들, 기타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야유회처럼 되어버렸죠. 쇼의 리더는 배우들의 기형 뒤에 숨겨진 온갖 이야기들을 생각해낼 겁니다. 관객들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들처럼 의학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들은 대로 다 믿어버리고요. 게다가 이런 특이한 오락의 인기가 치솟는 건 사람들이 자유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선택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영화가 급부상했고 의학계에서도 큰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체적 기형이 태생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메리 앤 베반처럼 나중에 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게 됐죠. 이렇게 신비함이 사라지면서 쇼는 널리 퍼졌던 인기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메리 앤 베반과 같은 사람들은 형편상 계속 남아있었습니다. 불공평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들이 식비를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사이드쇼의 일과는 별개로 메리 앤의 사진이 있고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고 쓰인 카드가 여러 장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 타이틀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견뎌내야 했죠. 사진에서 그녀는 당시 유행했던 수수한 흰색 브라우스와 짙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쇼에서는 때때로 더 남성적인 옷을 입거나 그녀의 비정상적인 몸매를 부각시키는 옷을 입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저 그녀가 안쓰러울 뿐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중들은 그런 그녀를 정말 좋아했고 그녀는 그 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술가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리앤은 또한 유명한 신경외과 의사 하비 쿠싱의 환자였습니다. 하비 쿠싱은 실제로 메리앤의 외모를 놀리는 것은 잔인하다는 걸 모두에게 알리려 했죠. 그는 1927년 그녀의 사진을 조롱하듯 게재한 타임지에 보낸 편지에서 링글링 브라더스의 사이드쇼에 있는 이 불행한 여성의 사연은 유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이전에 활발하고 예뻤던 젊은 여자였던 그녀는 말단 비대증이라고 하는 질병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타임지가 질병의 비극에 경솔하게 대응하는 걸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1933년 5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다른 의사가 메리앤 같은 사람들을 지지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한 유명 연화장 회사가 예상 대 현실이라는 소개팅 컨셉의 카드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현실 사진에는 얼굴 생김새가 흉한 매력 없는 여자가 있었죠. 그리고 네덜란드 내분비 학자인 워터 더 허더가 영국에서 휴가를 보내는 동안 이 카드를 파는 걸 보고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사진 속의 여자를 바로 알아봤습니다. 딱 그 전에 메리앤 베반에 관한 기사를 썼기 때문이죠. 그는 중병에 걸려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이 여자를 놀리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카드 회사는 즉시 그 카드의 판매를 중지하고 그 상황에 대해 사죄했습니다. 메리앤 베반의 이야기는 꽤 슬프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타인을 향한 상호 존중과 연민이 얼마나 많이 발전해 왔는지에 대해 감사하면서요. 어려운 상황을 최대한 활용한 다른 이야기들을 알고 있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확인해야 할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밝은 면과 함께하세요.